시민 청취자 100명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광주 영어 방송의 콘텐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Together for Tomorrow. GFN은 13주년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광주 영어방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달 한 번 다양한 배경의 출연자 여러분을 모시고 GFN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속담 중에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to have one more window from which to look at the world.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지 능력 향상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문과 같다는 거죠. 세계적인 학습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중 언어 구사 능력은 개인과 국제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다른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건 이제 선택이 필수인데요. GFN은 호남 유일의 다국어 방송사로서 다국어 연구는 필수입니다. 이번 회는 지역사회의 글로벌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지역대학교 언어교육원 원장님들과 국제협력처장님들과 함께 언어교육 측면에서 광주 영어방송의 역할을 알아보고 언어교육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gether for Tomorrow.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웅태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대학교의 언어교육원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조경순 원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박영신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요. 우선 간략하게 각 언어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그리고 특징적인 강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조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있는 조경순입니다. 저희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재학생들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해서 국제적 인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외국어 교육을 선도하면서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 교육, 특히나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학습 전략들을 검토 중에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도달하는 것은 학습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목적들, 이런 부분들에 좀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 흥미, 특성에 좀 부합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좀 설계하고 좀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조대의 경우에는 역시 언어교육원 설립 목적과 그리고 특징적인 강좌가 있다면 역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첫 번째 이제 재학생들의 영어 관련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취업 관련된 부분도 역시 들어있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도 역시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영어 말고도 한국어 과정을 또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을 연속할 수 있게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이 다문화 가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한국어 과정 또는 한국 문화 관련된 부분에 과목을 개설해서 조선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거점 대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그런 또 문화 내지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대와 조대 양측 다 공통적인 키워드가 일단 첫 번째는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였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지역민을 위한 봉사 또는 지역민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이 두 번째로 양 기관 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도 양 기관 모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측면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수업이 아마 요즘에 이제 영어 수업의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80년대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저희 때 뭐 What Mr. Kim doing 뭐 이런 발음들을 많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구사를 해주셨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각 언어교육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영어 강좌 중에서 최근 영어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원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광주가 이제 지식융복합센터도 들어서게 되고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 특정 집단들의 뭐 전유물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넘어서고 이제 개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검색하고 그다음에 재구성하고 또 스스로 생산하고 창조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테크놀로지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뭐 교육 또는 아니면 특히나 영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1대1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자신들의 글쓰기라든지 또는 말하기 능력들에 대해서 실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적절한 또 프로그램들 안내, 소개도 해주고 또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영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홈페이지상 요즘 이제 화상 강의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을 취합한 뒤에 어떤 기존의 교수자들이 어떤 강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좀 붐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성취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언어교육원은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서 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학생과 강사 선생님들이 또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일 특이한 부분은 원어민 교수 또는 강사분과 학생이 1대1로 화상으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한 학생이 직접 자료를 고르고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을 때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고 싶었는데 원어민 선생님께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하느라고 그러면 사실 1대1의 학습 기회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이 확실히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박영신 원장님께서도 최근 영어 교육의 초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 영어는 진짜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 역량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린 어떤 그런 교양 관련된 부분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4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보냈을 때 언어 관련된 부분은 학교 안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1, 2학년 우리는 이제 1, 2학년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3, 4학년 중심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런 어떤 전문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어사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사어 과정은 공무원 시험 제도를 위한 그래서 어사어라는 게 마치 암행어사 그래서 국어, 한국사, 영어 그래서 그 영어라는 거를 또 토익, 토플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역량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영어 교육에 초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가 학생들한테 교양으로서의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이런 어떤 전문적인 거 말고도 생활 영어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세계적인 감각도 키워야 되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언어교육원이라는 것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기관, 그러니까 평생 학습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도 좀 지역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는 줌 시대이고 코로나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기관하고의 어떤 교류, 외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여기 전남,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어떤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측 기관을 제가 간단히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전대 측에서는 이제 원어민과 학생 1대1 이게 영어 교육의 초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조선대 측에서는 전문 역량과 그리고 회화를 동시에 잡으면서 특히 전문 역량에 대해서는 어사어라는 키워드가 재미났습니다. 네. 국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영어 네. 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조대의 초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GFN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GFN에서는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많은 진행자분들이 저희 GFN 방송에 출연을 해주고 계시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외국인 교수님들 그리고 강사분들이 프로그램 저희 GFN에 출연을 해주고 계시고요. 전남대 측에서도 저희 와이드앤와이즈의 필립 선생님께서 출연을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양 기관 덕분에 GFN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어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로만 라디오로만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큰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GFN이 이 각 대학의 언어교육원들과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 계시는 원어민 교수님들이 또 관련 강사분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인력 풀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뭔가 정책이 나오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항상 컨텐츠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봤을 때 우리 GFN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유일한 광주에 있는 영어 방송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다문화 이제 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가족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 광주 지역에 물론 이제 서울에서 좀 들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냐면 광주 지역을 알리는 채널로 많이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맥락이 에듀케이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화 쪽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전남 지역에 있는 되게 뭐라 그럴까 명소들 그런 명소들을 단순하게 관광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뭐 연결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육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광주를 알리고 전남을 알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 한 4-5가지가 된다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에 하나씩 해서 담당하는 분을 물론 여기 계신 원장님도 하나 꼭지 드리면 하실 것 같고 저도 하나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GFN을 위해서 오늘 나오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어 관련된 기관에 좀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일종의 책임감도 좀 느끼셔서 같이 이렇게 좀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컨텐츠 자체도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네, 조선대 박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에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교육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역에 대한 특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박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요즘에 유튜브 컨텐츠나 많은 이제 소셜 미디어 컨텐츠들을 보면은 전문 진행인이 나오는 것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정감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많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원장님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나와서 좋아하는 광주 지역의 음식이나 자신들이 경험했던
또는 지역민들과의 에피소드 이런 걸 되게 많은 학생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하면 좋은 각이 나오지 않을까, 네, 방송 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전남대 조 원장님께 네, 역시 저희 GFN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으신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박용신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양쪽 언어교육원이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영어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 부분에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양 기관에서만 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영어방송처럼 실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이 우리 언어교육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어방송이 어떤 지역의 뭐 국제화, 뭐 세계화 이런 데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 말씀해 주셨던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어떤 소통을 하는데 촉매제 역할들을 영어방송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연계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콘텐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콘텐츠가 결국은 학습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좀 촘촘하게 제공이 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는, 재조립할 수 있는 그게 지금의 어떤 학습의 방법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 광주 영어방송에서 송출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홈페이지나 뭐 앱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소중한 이런 자료들을 아카이브 형태로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학생들에게 GFN의 여러 가지 학습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GFN을 알게 되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양한 연령층에 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영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서로 상생하는 이제 길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남대의 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인터넷이 존재는 하지만 주파수가 가진 힘이 분명히 있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GFN에서 만들어진 교육 자료 또는 방송 자료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이브를 이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쉽게 찾을 수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주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방송 자료들이 매주 만들어지고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색인이나 또는 검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제안을 좀 또 첨언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그 콘텐츠들이 있으면 아주 긴 형태가 아니라 짧은 클립 형태로 네. 끊어서 어떤 서로 간에 뭐 조대 언어교육원이나 전남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나 또 학습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뭐 링크라든지 또는 공유를 걸어서 함께 듣다가 내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면 광주 영어방송으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Wide and Wise 프로그램도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짧게 약 7분에서 길어야 10분 정도 이내로 세그먼트를 짧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유튜브 컨텐츠도 그렇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컨텐츠가 좀 가장 사람들이 소비하기가 쉽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질문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이 각 언어교육원에 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들이 폐지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업법에 따르면 그 대학 부설기관에서는 초중등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진행할 수 있고, 이제 전남대학교가 여수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수 캠퍼스에서 글로벌 교육원이라는 곳도 언어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언어 공부방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도 배우고 서로의 모국어나 영어를 배우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뭐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초등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재교육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학원법 2011년에 아마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09년, 2010년 이렇게 조선대학교에 영어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우리 애들도 참가를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게 마치 우리 소상공인을 프로텍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이 영어 학원을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영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코스나 3주 코스로 이렇게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아무래도 이제 초중고는 영어 수업을 이제 대학에서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역 사회의 대학이라는 거는 되게 큰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 학원에서는 할 수 없는 캠프라는 거를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똑같은 비전을 공유를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좀 이렇게 나눠지면은 우리 지역 사회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학습을 위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초중고 학원에서 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같이 놀고 이런 어떤 캠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대학 교육기관에서 하면 뭔가 지역사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GFN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첫 번째 질문에서 양쪽 언어교육원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민들을 위한 기능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언어교육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게 바로 2011년에 제정된 법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사교육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학의 언어교육원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더 다른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이 부분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GFN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조선대 박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토론 통역 대회라는 게 이제 GFN이 맡아오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교육원과 함께 강좌 개설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로 청소년들을 위한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뭔가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 언어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이제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을 위해 GFN과 좀 협업할 수 있는 특정한 방안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캠프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영신 원장님께서는 이제 배경은 이제 과학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영어 교육 쪽이 아니라 국어 국문학과에서 국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말 그대로 수능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다가가다 보니까 정작 수능이 끝난 뒤에 대학에 들어와서는 책을 좀 멀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네. 시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볼 일이 없으면 이제 문학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영어도 간혹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구나. 또 영어를 통해서 내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건 대학생에게도 필요하지만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GFN이 주축이 되어서 또 교육청과 광주시와 함께 큰 캠프를 만든다면 저희 언어교육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물론 지금은 이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사 재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문학이나 영어를 멀리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이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언어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캠프 같은 것이 있다면 GFN과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남대 조 원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조선대 네. 박 원장님께서는 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랑 같이 이제 해왔던 어떤 토론 대회 되게 아카데믹한 걸로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캠프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예를 들면은 토론하기와 같은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 과정도 역시 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를 들면 엔터테인에 관련된 거. 왜냐하면 BTS 노래도 되게 가사가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BTS 따라하기 아니면 각 나라의 문화 소개하기 이거를 영어로 다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게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그런 장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같이 하는 GFN의 주최. 그다음 후원은 딴 데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영어 축제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해도 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씩만. 그렇게 해서 뭔가 모든 문화들이 다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카데믹 플러스 엔터테인의 목적으로 뭔가 좀 즐겁게 우리 대학가에서 하는 축제처럼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대 박 원장님께서는 이 기존에 있던 컨벤셔널 이제 통상적인 교육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BTS 노래들을 통해서 어떤 테마를 잡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언어교육원과 GFN 측이 축제를 만들어서 예전과 같은 너무 딱딱한 토론 대회가 아닌 축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음껏 즐기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대학교 조경순 원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박영신 원장님 두 분 모시고 GFN이 양 대학의 언어교육원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제언 들어봤고요. 오늘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두 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저희 GFN은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송 콘텐츠와 행사 노하우를 갖고 있죠. 이렇게 모든 기관이 더욱 새로운 노력들로 함께한다면 지역 인재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조경순 원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박영신 원장님과 함께 영어 교육과 라디오 영어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지역 국제협력처 처장님들과 함께 다시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광주 영어방송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 4월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언어교육 측면에서 언어교육원과 GFN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 대학과 광주 영어방송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함께 해주실 각 대학 처장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 손완이 처장님 그리고 광주대학교 국제협력처 전정환 처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간략하게 이제 지금 국제협력처 또는 국제교류처 이런 명칭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국제협력처 그러면 벌써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외국 대학교하고의 교류 협력, 또 외국 유학생의 선발 모집, 네. 교육, 또 관리해야 되겠죠. 또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그 외국 유학생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이 있고요. 또 유학생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국제 교류하고 관련된 교환 학생을 교류한다든지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대학교하고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지 스포츠 교류 그런 업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대학교 측의 손완희 처장님께서도 이 국제교류처에서의 업무를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전정환 처장님 말씀해 주다시피 저희 국제교류처도 주로 국제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해외 교류 프로그램 개발로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설립되었던 부서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로 그냥 해외 대학 및 교류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유학생 유치 이 두 가지 사실은 업무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국제교류 학생, 국제협력처, 거기서는 보통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아니면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었었죠. 항상 저도 그때 당시엔 유학생 신분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체류할 때 항상 걸렸던 게 비자 문제. 네. 그리고 가끔 쳐야 됐던 자격 시험. 두 분께서도 그런 학생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 유학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대학교에서 이 유학생들의 국가 비중이 좀 궁금한데요. 이번엔 먼저 호남대 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나라 비중을 본다면 76% 이상의 유학생이 중국 국적이고요. 베트남 유학생이 20%, 또 기타 소수는 몽골, 러시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국적의 유학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학은 또 중국 특화 대학이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칭합니다. 네. 중국 쪽 유학생들이 76% 정말 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군요. 네. 예, 강주대학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 그다지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 규모가 350명 정도고요. 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베트남 쪽입니다. 네. 학생들 어학연수생 포함해서 약 200명, 그다음에 중국 학생 50명, 그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라오스, 일본, 미국 이렇게 소수 학생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상당히 놀란 부분은 양쪽 학교에서 모두 중국 학생의 비율, 그리고 베트남, 이쪽 동남아와 그리고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학생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질문은 호남대학교 측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 처장님, 호남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76%였는데요. 유학생들을 유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대학은 20년 전부터 중국 대학과의 교류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또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 12월 중국 후난성의 명문 대학인 후난대, 중국어로 발음하면 후난大学 있지만 한국어로 한자로 보면 호남대 우리 대학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이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호남대하고 협력하여 저희 호남대학교 공자 아카데미도 설립을 하였고요. 또 이와 같은 격으로 2012년 11월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 세종학당 설립을 했고요. 네. 2015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의 위탁을 받아서 차이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중국 관련 교육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200여 개 대학과 자매 우호 관계를 맺었고 서로에게 믿음 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대학 박상철 중장님, 네.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요. 초창기부터 저희와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중국 곳곳에 돌아다녔습니다. 총장님의 이러한 아낌없는 지원과 경력에 힘이 입어서 우리 유학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중국 유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가 가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과 분위기가 선순환되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에는 지금도 중국 유학생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중국 대학과 공동 인재 양성 프로그램, 중국 교육부 인가 중외 합작 프로그램 다양하게 이런 신청해서 우리 전문대 학부 연계 과정, 석박사 과정 이런 경로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해외에 가서 네. 다른 학생들을 유치할 때 이렇게 뭐 처장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직접 출장 가서 이렇게 유치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시네요. 네. 게다가 중국 측의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합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다는 점이 네. 아마 중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는 정말 많이 믿을만 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믿음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광주대학교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광주대학교 국제협력처에서는 베트남 학생들이 이제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베트남 유학생들 혹은 다른 국가 유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와 모집을 하고 계신지 전정환 처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국하고 이제 그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그 확대가 됐는데, 베트남하고 우리 한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내 그 굴지의 예컨대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그 관광지로 베트남, 물론 이제 C19 이전의 상황입니다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류 어떤 유행과 더불어 베트남 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 대 대학 간에 이제 MOU를 맺는다든지, 물론 이제 C19 이전에는 베트남의 다양한 지역에 직접 출장을 가서 해당 대학을 방문하고 대학 대 대학 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C19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대학 대 대학 간에 직접으로 접촉을 통해서 양 학교의 그 뭐랄까 어떤 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강주대학교에서는 우리 강주 전남 지역에 사실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산업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그 이주 여성이라든지 또 유학생들 많고 그러죠. C19 이전에는 그 베트남 분들이 한배 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그랬는데, 서로 이제 양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부스, 그걸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을 포함해서 학생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지원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유학생 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유학생들 중심으로 국내 학생들하고 강주시 이런 쪽하고 이제 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C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국내 학생들하고 그 지금 유학원 학생들 모국을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그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방안인 이제 학생들, 뭐 국내 학생들과 아니면 이 외국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외국인 학생들의 모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좋은 방안 같습니다. 예, 사실 학교라는 그런 공간이 꼭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봉사라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19 상황이 이제 좀 완화되고 그러면 국내 학생 포함해서 베트남 학생, 심지어는 우리 지역사에 보면 나주에 보면 농어촌공사, 한정 KDN 이런 쪽에서 굉장히 동남아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기업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쪽 지역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자. 사실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 C19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물론 그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도움이 된 건 미국 친구들과의 우정이었어요. 제가 무척 힘들었을 때 친구들이 선뜻 나서서
저를 도와주고 뭐 심지어 먹을 것도 항상 제가 돈이 똑 떨어졌을 때 먹을 것도 사주고 아플 때 와서 늘 보살펴주고 했던 게 미국에서 만났던 그 서로 다른 피부,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진 친구들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또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 미얀마 이렇게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서 서로 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은 좀 더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으로 이게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교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 광주 영어 방송 GFN에서도 현재 베트남어로 오디오로 유튜브 이렇게 베트남 VOV 국영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측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죠. 게다가 베트남 전역에서 이제 광주의 음식 문화를 시청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 광주 GFN의 이런 베트남어로 진행하고 있는 먹방 음식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도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사실 그 강주대학교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교수님, 그 다음에 그 관심 있는 학생들, 그렇게 해서 그 베트남, 호치민이라든지 하노이, 또 그 다낭 지역 그렇게 방문을 해서 네. 교류 협력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유학생 봉사단이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유학생들이 우리 강주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봉사활동도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하늘길이 지금보다 더 열리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의 모국에 우리 한국 학생하고 같이 가서 서로 어울리면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호남대와 광주대 측에 있는 뭐 베트남 학생들 그리고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이는 시기니까 조만간 봉사활동을 함께 조직을 한 다음에 저희 GFN이 그 방송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좋은 협력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호남대학교 손환희 처장님께 드려볼 텐데요. 공자 아카데미의 원장님도 함께 겸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럼 저희 방송국에서 또 중국어 방송도 하고 있죠. Listen to China라는 중국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 중국어 교육을 위한 GFN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국 후람성의 명문대학 후람대 와 협력해서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아리는 공자 아카데미를 1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교육계 종사자 및 지원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Listen to China, 네. 저희 대학 원어민 여교수 가 네, 네. 오랫동안 방송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았다고 네.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협력 방안은 다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 아카데미에 있는 풍부하고 유능한 중국 본토 원어민 전문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VOV나 네. 오디오 이런 거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광주의 문화 역사를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라디오랑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그리고 네. 방송 콘텐츠를 네. 함께 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요새 이제 소셜 미디어 쪽으로 SNS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GFN이
해외 지역 학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저희 GFN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혹시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측에서 GFN에서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강주 영어 방송,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강주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이주민들이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 방송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반 TV 뉴스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SNS 접속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늘리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또 카톡, 동남아 쪽은 또 라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동영상 자료를 만들 때는 사실 장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방송은 그런 이제 방송 기자재 사실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방송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 장비, 인력 플러스 이제 다른 내용 콘텐츠 측면을 뭐 호남대가 됐건 강주대가 됐건 서로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유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언어로 송출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한국 상황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즐겁게 즐길 만한 쉬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홍보에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베트남 또는 중국 유학생들 두세 명이 함께 출연해서 뭐 한국에서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뭐 그리고 각 학과에서 배울 때 어려웠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은 아주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호남대학교 손우환희 처장님께서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요즘 저희 대학도 각종 SNS 통해서 학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런 건 좀 잘 안 되고요. 위챗하고 더잉이라고 틱톡의 중국 국내 버전인데요. 네. 또 삐리삐리나 등등 아주 많은 다양한 그 SNS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는 GFN에서 제작된 방금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광주 문화 속에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제작해도 되고 우리가 받아서 해당 국가의 SNS 그 방식에 이렇게 올려주면 같이 어울려서 협업해서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대학한테도 아주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서 그리고 기자재는 저희 GFN 측 기자재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는 아마 그 소셜미디어 계정은 학교 측과 GFN이 함께 만든 공동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학이 되면은 저희 GFN에서도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아니면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GFN 측으로 인턴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면 또 다른 좋은 협력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전남도라든지 강주시 차원에서도 그 어떤 유학생들을 통한 어떤 문화 교류 프로그램, 예컨대 전남 지역 어떤 관광지를 이렇게 구경시켜 준다든지, 네. C19 때문에 이제 좀 요즘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이렇게 또 영어 방송에서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보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방금 전에 그 강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 봉사단,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만, 네. 사실 유학을 와 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하고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 접촉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좋아질 테고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향상되리라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주 영어방송하고 좀 긴밀하니 이렇게 앞으로 협력하는 그런 걸 좀 활성화했으면 당연히 좋을 테고요. 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 유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언까지 해주시니까 좀 더 마음이 놓이네요. 네. 예. 그러면은 호남대 손 차장님께서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도 신문방송학과나 다매체 영상공연학과 그리고 방송에 대한 취미를 가진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대학 내에 우리 교내 방송이 있는데요. 화요일마다 중국 유학생을 위한 중국어 방송이 송출하고 있고 호응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영어 방송에서 인턴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기회를 주시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국 쪽 학생들과 화요일마다 교내 방송을 하신다면 네. 그 방송과 저희 Listen to China의 협업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더불어서 두 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광주대 측과 호남대 측이 이제 베트남 학생 그리고 중국 학생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만약에 양 학교와 GFN 측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함께 관광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볼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미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Listen to China와 호남대 교내 방송 측에서 저희가 다루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6시에 방송하는 Way Back With You나 다른 방송들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중요한 통찰력에 대해서 호남대학교 그리고 광주대학교 손환희 처장님과 전정환 처장님께 중요한 의견들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GFN이 더욱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고 싶으신 간단한 말씀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다문화 사회로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단순한 그 애국인이 아니라 이제 같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테고요. 자, 그러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유학생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해와 소통 그런 측면에서 강주 영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주대 전 처장님께서는 서로 돕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GFN이 할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호남대 손 처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학로서 일단 인재 양성을 주로 임무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유학생들이 오셔서 한국과 특히 우리 지방에 대한 그런 정을 쌓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로 유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서 한국의 친한 인사 그리고 우리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GFM 방송도 이런 쪽에서 국제 교류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긴밀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유학생이라든지 다문화 가족들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광주에 대한 한국이라면 광주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 처장님께서도 GFN과의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 처장님의 말씀에서 제가 듣게 된 키워드는 바로 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을 유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Together for Tomorrow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원어교육원 원장님들과 국제협력처 처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에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ogether for Tomorrow 청취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GFN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유용태였습니다.